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자유의 조건은 부자유를 인식하는 것이다.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생활인이잖아요. 현대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고, 생활을 꾸려갑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롭다라고, 생활인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물질적 토대를 주로 이야기하죠. 그래서 돈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.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돈을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될 정도다. 뭐 이런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우 노력을 하죠.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벌 만큼 벌고 쓸 만큼 쓰고 이제 그렇게 삶을 누린다. 이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아니면 근데 이제 사실 생활이 불안정하다 보면 정신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것도 그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. 그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심지어는 경제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지 않습니까? 뭐 아프다든지 뭐 그다음에 뭐 법률적인 문제가 생긴다. 물론 이것도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해결은 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외롭다든지 또는 인간관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이제 어떤 경제적 토대만으로 삶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없다. 삶이 원래 좀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적인 것 말고 생활인이 또 이제 다르게 부자유를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그건 인간관계죠. 이 현대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, 네트워크 속에서의 생활이니까 이게 뭐 상하관계, 좌우관계, 뭐 복잡한 관계 속에 얽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, 내가 이런 구조 속에 있구나. 내가 이 자유롭지 못한데,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현상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 관계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그 어디 뭐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확실히 이게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판을 뒤엎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FF 반응, fight or flight, 그죠?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이거는 원시시대나 가능한 거지. 이렇게 고도로 문명화된, 조직화된, 네트워크화된 사회에서 그 사람의 행동은 다 평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더 완화되고 느슨하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접근하느냐, 회피하느냐, 접근 회피 전략입니다. 이게 뭐가 좀 안 맞다.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만나는 횟수를 줄이려고 하고, 그 다음에 그게 기회가 있겠다. 흥미롭다. 나하고 잘 맞는다. 그러면 점점 자꾸 자주 만나는 시간을 늘리려고 하죠. 이것이 이제 접근 회피 전략입니다. 왜냐하면 싸우거나 도망가는 그 직접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의 그 행동 양식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? 피곤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이제 자유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되게 미묘한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거든요. 우리 생각이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라는 것도 어디서 왔느냐 보면 뭐 내가 교육받은 거,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문화가 주입된 거, 그다음에 나의 이제 인생사, 굴곡진 인생사, 막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내가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행동을 선택하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그 말은 뭐냐면은 내 생각이 내 거냐, 내 생각이 내 맘대로 하는 것 같으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. 생각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거는 딱 들어보면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? 결국은 나의 어떤 사고방식, 그 프레임이 내가 세상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, 리스판스,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같으니까, 나의 사고를 결정짓는 패러다임이 되게 대단히 중요하구나. 그런데 이 패러다임은 내가 남에서부터 갖고 온 건 아니죠. 사회화의 산물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 가까운 데는 가족,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지역사회, 국가, 그
그 다음에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여러 가지 감정, 가치, 지식, 이런 것들이 토대가 이제 위에 나의 독특한 개인사가 이제 합쳐져서 나의 캐릭터가 만들어졌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기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나아가면 내가 만약에 그게 성공적이었다, 내 삶이. 그러면 그게 좀 더 단단해지겠죠. 나는 경험을 했고, 나는 알고 있고, 나는 그걸로 성공을 했다. 그러니까 이게 맞다. 하는 생각이 좀 더 단단해지겠죠. 근데 이제 살아보면 그렇게 딴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아요. 그 사람은 조금 외로워질 수가 있겠죠. 근데 뭐 외로운 건 중요한 거 아니고 나는 내 쪼대로 나의 생각대로 산다. 이대로 살아서 나는 기본적으로 성공하고 만족한다. 그럼 그것도 문제가 없습니다. 어찌됐건 이 패러다임이 아주 강한 인간이 있습니다. 그것은 노력했을 수도 있고요.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고요. 둘 다일 수도 있고요. 그것은 그런 사람은 어쨌거나 좀 소통에 어려움을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. 이제 보통 그런 사람이 이제 간증처럼 하는 게 자기가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굳은 의지로 이렇게 또는 뭐 창의적인 생각으로 뭐 유연한 사고로 이렇게 바꿔서 내가 극복을 해냈다라고 하면 이게 또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극복한 문제에 대해서 그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한두 번은 조언을 하지만 좀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 조언을 따라할 수 없죠. 그리고 그 좋은 대로 한다고 해서 꼭 되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야 나는 길을 일러줬는데 너는 그 길을 실천을 못하는구나. 그러니까 네가 받는 고통은 싸다. 당해도 싸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소위 말하는 극복한 사람이 가지는 경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경멸까지 그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은 결국은 이제 온전한 알미 아니라 편견이 강화되어 있다.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죠. 보통 사람들이 주변에.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라고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현상이 그렇다.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가 좀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거, 인간관계적인 거, 정신적인 거,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.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결국 물질,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, 그 다음에 이제 내 정신, 이 세 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유를 느끼는 측면은 그 세 가지라는 것이죠. 그래서 어쨌든 돈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신념이라든지 굳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를 우리가 그걸 잘 준비할수록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믿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생각해 보면 또는 경험해 보면 돈이라든지 짱짱한 네트워크 뭐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전부 저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돈, 짱짱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식과 신념과 성공이 결합된 굳은 신념 이런 게 못해주는 일도 있잖아요. 참 재밌는 것은 선진국일수록 불면증과 우울증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구글에서 밤에 야간 지도를 이렇게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밤을 몰아낸 지역일수록 불면증과 우울증이 많다는 기묘한 상관관계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?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단단하게 만들었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. 불면과 우울이죠.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돈이라든지 뭐 이제 하이 레벨의 네트워크이라든지 굳은 신념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거 없이도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게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뭐 다 갖추었는데 깊이 잠을 한번 푹 자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돈이나 인간관계나 그 다음에 이제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는 이 정신의 단련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동전이다 는 것이죠. 왜냐하면 이쪽 면이 저쪽 면이 있다는 것이죠. 또 다르게 하면 음이 있고 양이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낮에 그렇도록
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양이죠. 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모든 것을 조금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잘 때조차도, 그러니까 날이 저물었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면, 심지어는 잘 때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고, 그 다음에 잠들어서도 깊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, 음양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팩트죠.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.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? 그럼 우리가 획득하면 유지해야 되고,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, 또는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거꾸로 소유하고 있다. 우리는 거기서 붙잡혀 가지고 불임을 당하고 있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추구하고 획득하고 누리는 그 반대편, 동전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고, 반대가 있겠죠. 뭐냐면 추구하는 것 대신에 놓아버리는 게 있을 거고, 채워가는 대신에 비우는 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독점, 내 손에 탁 뭉쳐지는 대신 공유 혹은 나누는 게 있을 거고, 그 다음에 남을 설득하고 나의 아주 완벽한 논리를 구성하는 것보다는, 그걸 주장하는 것보다는 공감하고 배려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. 이게 동전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고,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서 끌 수 없다면,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붙잡혀 있고, 붙잡혀서 불임을 당하고 있다.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거를 이 인생 문제 이러니까 좀 관념적이니까, 이제 생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잘 자야 될 거 아닙니까? 나이 들수록 이제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떨어져서 충분히 잘 수 없는데,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일단 행복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충분히 잘 자고, 그러면 잘 먹고 잘 소화도 시키고,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채웠으면 비워야 되니까 잘 소변 대변으로 잘 배설도 하고, 요게 생물학적으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희생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, 이건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, 그건 가치 문제니까 좀 제껴놓읍시다. 어찌됐건 우리의 마음과 몸은 연결되어 있고, 결국은 그 사람의 건강성은 자고 먹고 사는 데 있다. 이렇게, 그게 뭐 우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래서 잘 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동전의 반대편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활동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죽어야 살 수 있다,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잘 패배해야, 잘 상실해야, 잘 끝나야 잘 승리할 수 있고, 잘 획득할 수 있고, 다시 잘 시작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잠을 설치는 그 다음날하고 푹 잔 다음날하고 여러분 컨디션의 차이를 보면 그건 명확한 것이죠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진리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유의 조건은 내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,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은 걸 느끼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. 내가 돈이 없을 때, 인간관계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, 그리고 뭐 내가 너무 지나친 어떤 편견과 고집을 갖고 있을 때, 우리는 이게 사실은 내가 여기 부자유스럽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. 물론 그것에 부딪히는 순간에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, 정리를 하자면 오늘 자유의 진정한 조건은, 이제 시작은 부자유를 인식하는 거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특히 나의 정신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조건화된 거고 만들어진 거고, 나의 행동을 규율하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 거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. 그것은 먼 몇백 년 전에 어떤 사람의 뛰어난 생각일 수도 있고, 수백 년 동안 그 사회가 만들어 온 하나의 관행일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면서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획득한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내 정신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, 내 정신체계는 고정되어 있거나 영원하거나 불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 것이죠.
이것은 언제든지 현실과 접촉하면서 유연하게 하나의 도구로서, 유용한 도구로서 잘 쓰는 것,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